되겠습니다. 자, 해제 효과 253페이지. 253페이지. 자, 우리 해제권은 약정 해제가 있고 뭐습니까? 법정 해제가 있습니다. 자, 근데 법정 해제는 반드시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으로 됩니다. 자, 그럼 채무 불이행인데 종류가 이불채 사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책에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 부서 채무 불이행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게 4번이 하고 5번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책에. 다른 책에는 방법과 책에 요거 돼 있어요. 우리 책에는 요 빠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일단 총 몇 가지가 있다? 6가지가 있어요. 6가지. 자, 그래서 이행지체, 지체 나오면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최고해야 됩니다. 이행을 독촉해야 됩니다. 자, 이행을 독촉을 해야 된다. 자, 근데 이행 불능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최고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불완전하게 이행했을 때 추환이 가능할 때는 최고를 하지만 추가해서 완성이 안 될 때는 최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알죠? 자, 그리고 정기행위나 이행하지 않기로 명백히 했을 때 정기행위는 아까 무슨 식? 결혼식이 됐죠? 결혼식 같은 경우는 이행이 없으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뭐 필요 없이? 최고 필요 없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제권이 발생하면 자, 효과가 어떻게 되는데 말입니다. 자, 효과가 해제하면 무슨 효과가 있다? 소급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해지는 뭐랬어요? 장래효라고 했죠. 장래효입니다. 자, 그리고 무슨 회복해야 됩니까? 원상 회복해야 돼. 근데 해지는 청산해야 된다. 이거 뒤에 갈 겁니다. 그리고 손해배상하는 건 다 알죠? 해제하고 손배합니다. 자, 그러면 원상 회복이 뭔데? 원상 회복.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을 넘겼다. 대금 지급했죠. 이 부동산 넘겼지. 그러면 계약 해지했다. 해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 상태로 돌리니까 이렇게 되고 대금이 돌려줘야 되잖아. 맞아요? 다시 한번 해보자. 갑이 을에게 X 부동산 넘겼어, 안 넘겼어? 넘겼잖아. 을은 대금 지급했지? 맞지? 원 상태로 돌려면 무슨 회복? 원상 회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남자들은 알 건데 대가리 박아! 원상 회복! 대가리 박아! 원상 회복! 알죠? 군대에서. 요즘 안 그러죠? 안 그러죠? 달라졌다니까. 우리 말 했다니까. 선배님 말 그랬죠, 옛날에. 엄청 많아 그랬죠. 피복시 내려가가지고 우리 저희도 많아 그랬는데.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원상 회복 이렇게. 예. 자, 이제는 이제 더 이제 뭐니까 우리 아들 보고 야, 우리 아들 보고 얘기했어요. 우리 아들 보고 군대 가라 그랬더만 아빠 군대 못 가겠더니 야, 한 달에 200만 원 준다니까. 가야지 그러면. 이제는 200만 원씩 준다. 200만 원씩. 예, 200만 원씩.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그 뭡니까 초 간부들 있죠. 소위하고 하성한도 지금 다 이제 뭐 30억 올리 업식이 나래요. 네, 말이 많이 나오잖아. 네? 자, 하여튼 그래 되는데 우리 그때 선배님 그때는 얼마였습니까? 한 달에 우리 2만 원, 만 원만 받았는데 제가 1병 때, 2등병 때는 6천 원, 5천 원이 그러니까 항상 뭡니까? 전화해가지고 어머니한테 뭡니까? 차비 내려가 차비도 안 주니까 뭐 맞죠? 예, 차비는. 근데 요즘은 좀 달라진 게 그렇다던데 이제 돈은 좀 많이 주는데 지금 100만 원 이상 준다 하더라고요. 근데 팬티하고 이런 거 다 사야 된다더라고 자기가. 공짜로 다 찍어줬는데 담배도 사야 되고, 예, 담배도 사야 되고, 담배 다 공짜로 주는데 물론 담배는 뭡니까? 우리가 받자마자 선배들이 다 가져가 보죠. 고참들이. 그죠? 우리 뭐 조금만 피게 하고 맞죠? 야, 몸에 안 좋아 이러고 지는 엄청 풀고 맞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하여튼 자, 원상 회복이 그 얘기입니다. 원상 때 회복하는 거. 예? 줬던 거 돌리고 요건 돌리고. 자, 이런 데 아셔야 될 게 얘는 원물 반환하잖아. 대금 줬는 거 돌려받을 때는 받은 날로부터 법정 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돼요. 받은 날로부터 법정 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외워야 됩니다. 받은 날로부터 법정 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합니다. 이행지시를 위한 반환 아닙니다. 그래서 받은 날로부터 법정 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된다. 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원금을 주는 게 아니고 돈 줬던 거 돌릴 때는 이자 붙여줘야 돼, 안 줘야 돼? 이해를 하면 돼요, 이해를.
은행에 꼽아도 이자 주는데 이자 줘야 돼, 안 줘야 돼? 근데 법정 이자를 준다고. 아시죠? 법정 이자를 준다고요. 받은 날로부터 법정 이자를 부당 이득으로 반환합니다. 이 얘기 아닙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받은 날로부터 법정 이자를 부당 이득으로 반환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근데 얘는 원물을 그대로 반환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 원물을 반환하고 대금에 받은 이자 반환하는 거는 무슨 이행? 동시해대, 동시행이라 한단 말이에요. 또 해제하면서 원상 회복할 때도 무슨 이행 한다고? 동시에 해야 돼. 그래야 말이 안 생기지. 그래야 입이 안 튀나오지. 이 말은 뭐야? 뭐 안 붙인단 말이야? 지랄지랄 안 한다고. 무슨 말이죠? 말이 좀 너무 상투스럽나? 자, 하여튼 지랄지랄 안 한다고. 무슨 말이죠? 왜? 원물 반환하면서 대금 반환할 때 어떻게 돼? 이자 붙이는데 중요한 건 뭐야? 이 둘 중에 한 놈이 채무 불이행했을 거 아니야. 알겠죠? 그럼 원상 회복하면서 자, 채무 불이행한 놈이 있대. 무슨 배상 청구한다고? 손배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네? 네, 됐겠지. 됐겠다고 믿고 요게 이제 뭐 해제 효과입니다. 해제 효과.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548조 1항. 자, 해제 효과에서 원상 회복되어 있네요. 타이틀에. 1항.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때. 자, 일방이 계약 해제야. 일방이 현관펜. 계약 해제. 그럼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무슨 회복 의무가 있다? 현관펜.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3자 권리를 해야지는 못한다. 그 제3자는 보호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2항입니다. 전항의 경우 이제 금전을 줬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했는데 이자는 무슨 이자다? 법정 이자입니다. 법정 이자 5%를 가산합니다. 551조입니다. 계약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해제나 해지를 해도 같이 무슨 배상까지 할 수 있다고? 손배까지 청구할 수 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같이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근데 같이 청구할 수 있다 하면 되는데 뭐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니까 헷갈리잖아. 근데 551조 자체가 그대로 법조문의 시험 내에 그대로 냈습니다. 2번 나왔어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의미가 뭔데? 해제를 하면서 손배까지 같이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어려 보여? 어려운 게 지금 있잖아. 자, 내가 뭐 매매했는데 매도인이야 매도인. 매수인이 돈 안 줘. 어떻게 해야 돼? 복수해보자 그러면. 내가 매도인인데 매수인이 중도금 안 줬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무슨 불이행이야? 채무 불이행인데 채무 불이행 중에서 뭐야? 이행 지체야. 맞지? 그러면 계약 해지하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지금 여기 묻고 있지만 대답하면 돼요. 자, 어떻게 한다 그래서? 아, 이거 알아야 나중에 이거 보세요. 계약했는데 내가 매도인인데 이 사람이 중도금 안 주고 있어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이행지체야 이거. 그럼 계약 해제를 하는데 해제하기 전에 뭐 해야 돼? 최고해야 돼. 이행지체니까. 최고를 하고 일정 기간 최고를 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15일까지 이행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면 계약 해제할 수 있다고. 됐지? 아니 한 번 들어가 다 이해되면 뭐 사법고시 다치지. 한 3번 돌아가야 이제 이해된다니까 이거. 자, 요번에 들었을 때 30% 정도밖에 이해 안 되면 정상입니다. 정상. 알겠죠? 다음에 들어갈 때는 한 50% 이상 돼요. 세 번째 들어갈 때는 3, 4로 들어갈 때는 한 70% 이해가 돼요. 그래서 3월달 이후로부터 뭐가 들어갑니까? 기출문제가 들어가는 거야. 기출문제 풀이를.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이론 내용 3번 반복하고 난 다음에 기출문제 들어가야 이해가 빠르다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건 이제 적응해 가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5월 전에 민법 총칙 기출문제 민법 총칙이 아니라 민법 기출문제를 다 정리해 줍니다. 제가 알죠? 민사특별부분 6월 달에 했는데 그 전까지 다 기출문제 10년치 기출문제 다 해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알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됐죠?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 다시.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매도인이다 생각하고 이게 대입시키면 돼. 에? 알겠어요?
중도금 지급하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계약은 해지 안 돼. 요건 뭐래서 채무 불이행 중에서도 이행지체야. 그럼 일정 기간 동안 채굴 하고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합니다. 됐어요? 그럼 해지해서 그럼 소급에서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갔잖아. 맞지? 그럼 무슨 회복해야 돼? 원상 회복해야 돼. 등기 저 넘어갔어. 내가 대금 받았어. 쥐는 목적물 내한테 돌려줘야 되고 나는 돈 돌려줘야 되잖아. 돌려줄 때 받은 날부터 뭘 가산해서? 이자 가산해 준다고. 법에 돼 있잖아 지금. 그런데 채무 불이행한 놈이 저쪽이단 말이야. 그럼 나는 손배 들어가는 거지. 손해배상. 아시겠죠? 그래서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판사가 가서 이만큼 손해해줘라. 보상해줘라. 끝. 알겠죠? 그럼 둘이가 다툼이 없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고. 저는 이게 헷갈린다고요. 뭐?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친다 했는데 미치지 아니한다니까 헷갈린다. 그러니까 그게 계약이래요. 자, 계약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헷갈리면 그걸 외워야 된다니까. 영향을 미친다 이래야 되는데 미치지 아니한다 이래서 아니니까. 미치면 그럼 청구가 안 되지, 그러면. 청구를 못 하지, 그러면. 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해제와 해지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같이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손배를. 예. 알겠어요? 예, 말이 어렵지. 법조문 해석하려면 이 공부가 좀 돼야 됩니다. 알죠?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석한다고? 해제하고 손배 청구할 수 있다 해야 돼. 있다. 미친다 하면 안 되고. 알죠? 잘 미쳐야 됩니다. 함부로 미치면 큰일 난다. 알죠? 예. 잘못 미치면 큰일 난다니까. 예? 우리 시험의 포인트가 미친다, 안 미친다 시험 잘 나옵니다. 나 저당고 가면 이제 미친다 시험이 나오거든. 알죠? 그게 시험에 매년 나옵니다. 미친다. 예? 토지의 저당권 설정해버리며 위에 건물에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시험 나오고. 예? 내가 건물에 저당권 설정 과실에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나오고. 예? 내가 501호에 뭡니까? 저당권 설정하면은 대지 사용권에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알죠? 그래서 나중에 미치는 시리즈는 많이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그래서, 미치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노? 옆에 적어 놔야죠. 그럼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할 수 있다는 겁니까? 같이 손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알겠죠? 네, 그 얘기입니다. 자, 책을 밑으로 가세요. 밑으로 가서. 자,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묶어 놓으시고요. 소급적 실효하고 원상 회복을 하고 손배한다. 1번, 2번, 3번. 여기 있죠? 요게 1번, 2번, 3번이잖아. 소급표, 원상 회복, 손해배상. 맞죠? 자,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밑에 계약의 소급적 실효입니다. 첫 번째 줄 긋으시고 동그라미 1번. 양갈로 2번의 해제 소급표에서 계약의 소급적 실효. 계약에 의해서 생긴 채권 채무는 해제에서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줄 긋으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자, 네 번째 줄 긋으시고 여기 나오죠, 이거. 당연복귀라고 돼 있습니까, 그게? 당연복귀 해제하면 당연복귀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연복귀가. 얘가 돈 안 줬잖아. 그럼 계약 해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부동산이 직급이 돼버린다고. 돈은 얘한테 돌아가고. 알겠지?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소급적으로 소멸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제3자 보호. 첫 번째 줄 보세요. 해제를 하더라도 자, 첫 번 봐봐. 해제를 둘이가 계약 해제하더라도 등기가 얘한테 넘어갔다 그러면 얘는 보호된다 안 된다? 선악불문하고 보호된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선악불문하고 어떻게 됩니까? 자, 어떻게 된다고? 보호가 된다 이 말이야. 에이?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크하시고 자, 나머지 내용 뒤에 한번 하고요. 다음 페이지 무슨 회복 갑니까? 원상 회복. 자, 줄 것에 첫 번째 줄에 중간에 계약이 행해지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하는데 무슨 회복이라 한다 그게? 원상 회복이라 한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재산권 넘겼잖아. X부동산. 을이 대금 지급했잖아. 칠판 봐봐. 그럼 원상 회복 어떻게 한다 그랬어? 요 부동산 돌려주고 대금 돌려주는데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합니다. 오케이? 그 채무불이행 있는 사람에게 얘가 채무불이행 할 수도 있고 얘가 채무불이행 할 수 있으니까 채무불이행인 사람에게 무슨 배상하고? 손배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가서 손배 나옵니다. 첫 번째 줄 551조에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줄 끝에
양립하여 함께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은 해제하면서 원상 회복하면서 무슨 배상까지 손배까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포인트가 뭔데? 양립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됐지요?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계약법 총론까지 했습니다. 다음 주에 강론으로 할 겁니다. 강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복습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각이니까. 자, 어디로 가냐면 오늘은 어디부터 했습니까? 위험부담부터 했죠. 위험부담. 자, 어디로 가느냐? 자, 동시행위하면 요건 계약 체결상 가정이 봤고요. 자, 일단 이것도 중요하고 갑시다. 계약 체결상 가정이. 자, 우리 판소노트에 몇 페이지입니까? 74페이지.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내용이 뭔데요? 계약을 체결할 때 과실이 있다. 누가 과실 있어? 지금 갑이 과실 있잖아. 맞죠? 그래서 이 사람 신뢰한 이익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다. 자, 첫 번째 무슨 불능일 것? 계약 체결상 책임은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효가 되고 이 사람의 목적이 부서지고 없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 그걸 믿었는데 선이고 무과실일 때 의리갑에게 뭐합니까? 신뢰의 배상 청구하면은 얘가 신뢰의 배상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신뢰의 배상해야 된다. 신뢰이익은 뭘 넘지 못해?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말이야. 여기 나오죠. 대출, 이자, 경비, 조사 비용까지 포함이 된 내용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시에 한병건조부터 보기라고 위험부담부터 보도록 하죠. 위험부담. 자, 위험부담 갑니다. 위험부담. 자, 책의 내용 지금 77페이지입니다. 위험부담. 위험부담은 어떤 건데? 무슨 불능이야? 후가 뭐야? 후발적 불능이죠. 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뒤에 박살났다고. 그럼 채무자의 기적 사유가 있으면은 채무불이행, 이행불능에 대한 이행불능이 되고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손배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태풍 지진으로 박살났다. 태풍 지진으로 박살났어. 위험부담이 된다 이제. 갑의 잘못도 없어야 되고 의리 잘못도 없었고 태풍 지진으로 박살났을 때 또 제3자가 방황했을 때 이런 경우에 무슨 부담이 된다? 위험부담이 된다. 위험부담이 되면 원칙 누가 부담됐어? 채무자가 위험부담 한대 있죠. 맞죠? 채무자 위험부담하고 예외가 채권자 부담하는데 채무자 위험부담 주일 때는 대금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서로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서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험부담이네. 서로 이행 청구할 수가 없지만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했죠. 자, 그 다음에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이건 뭡니까? 누가 박살냈다고? 채권자 을이 박살냈죠. 예? 등기를 넘기는 걸 봤을 때 채무자, 이 사람은 등기를 받는 사람이니까 채권자. 맞죠? 자, 그랬을 때 갑은 을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돼, 안 해야 돼?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지급 청구할 수 있단 말이야.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채권자가 박살냈단 말이야. 건물 누가 박살냈다고? 채권자 을이 박살냈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갑이야, 을이다가 야 네가 박살냈으니까 돈 내라 임마 한단 말이에요. 됐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채권자의 기책 사유로 박살났을 때, 또 수령 기체 중에 박살났을 때 채권자 위험부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갑은 또 뭡니까? 뭐 제3자 병이 방해했을 때, 약간 요거 제3자 병이 방해했을 때는 병에게 손배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거 뭐 중요한 거 아니고요. 자, 일단 위험 부담이 되면은 서로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로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맞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내용 생각하시면 되고, 채권자가 박살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채권자 박살냈을 때는 채권자가 책임을 져야 되죠? 수령 기준 중에 박살나더라도 채권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네가 박살냈으니까 돈 내라고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앞으로 가서 동시이행의 항변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뭔데? 네가 줄 때까지 나는 못 준다 이 말이죠. 에? 야, 네 잔금 안 주면 내 재산권 못 넘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잔금 지급하는 거하고 재산권 넘기는 거하고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럼 동시이행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슨 계약일까? 쌍무 계약이고요. 자, 그리고 변제기에 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방이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행을 청구해야 된다. 이랬을 때 동시이행한 묘를 성립을 하면 효과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계속 뭐 됩니까? 연기가 되잖아. 연기자 한 명뿐이고. 자, 판사에 대한 판사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상환하고 이행, 급부 판결 때린다 했죠? 맞죠? 니는 잔금 지급하고 니 등기를 넘겨라 이렇게 때린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지도 이행하러 나도 이행하니까 이행지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고 지연자도 없다. 여기까지 된다 그랬어요. 에?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3절 얘기했고 해제. 해제는 약정 해제가 뭐가 있습니까? 법정 해제가 있는데 법정 해제가 채무 불이행에 의한 겁니다. 그러면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 부수채무 불이행 이런 게 있는데 부수채무 불이행은 해제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에? 자, 이행지체는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최고해야 돼 아니 돼? 해야 되고 불능은 최고할 필요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자, 불완전 이행일 때는 추가해서 완성이 가능하면 채고를 하고 추가해서 완성이 안 되면 채고하지 않습니다. 채권자 지체도 있는데 지체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채고. 이렇게 넣어보시면 되고 이행하지 않기로 명백히 하거나 정기행위인 경우는 채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행불능도 채고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제 넘기셨어. 그러면 이제 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해제를 하면 무슨 효과가 있다? 소급효가 있고 무슨 회복 의무가 있어? 원상 회복 의무가 있고요. 손해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맞죠? 그럼 해제하면서 원상 회복하면서 손배까지 같이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목적물을 넘겼다, 대금 지급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받은 날부터 대금 받았을 때는 대금을 넘겨줄 때는 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자 받은 목적물을 그대로 돌려주면 되죠? 원물을 반환하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원상 회복은 원물 반환하고 대금 지급하는 거하고 무슨 이행이다? 동시행이에요. 동시. 알겠죠? 동시행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했고 다음 주에는 계약금 계약부터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집에 가서 복습 조금만 해주시고 자,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뵙겠습니다.